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주대학교 운영정보학과의 김기환 교수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저작권 이양도미서, 보통 양도도미서라고 많이 하는데요. 작성해서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고요. 서재설 박사님을 통해서 카피라이트 트랜스퍼 어그리먼트를 다 받았습니다. 보고 나서 기본적인 어떤 구성 요소라든지 작성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개별 학회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실질적인 기술되는 양도의 범위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학회가 결정할 문제고요. 그 대신 이런 식의 내용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구성 요소와 작성 규칙에 대한 것을 먼저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셀파 로밍에 등재를 하시려고 하면요, 중요한 거는 저작권 귀속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회가 저작권을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파 로밍에 등재하는 거는요, 학회의 저작권을 정확하게 명시화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자한테 너가 나한테 양도를 한 대신에 너가 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까지야. 근데 학회에 전화하지 마.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런 명시적인 사이트에 우리의 정책을 정확히 표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재하시라는 거고요. 근데 셀파 로미오의 저작권을 등재한다고 해서 이용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자와 학회 간의 권리관계를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용자한테 당신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CC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논문에 표시를 해주시죠. 누가? 저작권 귀속 주체이신 학회가. 그랬을 때 이용자들이 그걸 보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내 학술지, 그러니까 국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는 조금 달라서 국내 학술지 출판 유통 모형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자 학회에다가 저작권을 이양하든지 어떤 건지 하지만 지금 여기 참석하신 학회들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작권을 다 양도받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자가 학회한테 저작권 권리 주체로서 양도를 다 하게 되면 학회가 권리권 주체가 되시겠죠, 저작권. 그러면 그런 학회가 실질적으로 유통기관들, 학회가 영세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나 검색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키스트라든지 DBP라든지 시냅스라든지 제2의 서브 파트한테 넘기게 되죠. 그래서 유통을 시키고 이용자를 이용하는 형태로 가는 게 이제 국내 학술 출판 유통 모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부분에 이제 여기 학회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부분이에요. 저작권 받으셔야 되니까 그럼 양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고,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게 저작권을 양도받아서 저작권 귀속 주체가 된 학회가 도대체 이용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용시킬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학회가 할 수 있는 건요, 협약을 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프리 액세스나 오픈 액세스는 CC 라이선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유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저작권 양도동에서는 이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CC 라이선스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전제입니다. 학회가요, 저작권 귀속 주체가 되신다는 전제입니다.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저자들이 권리 주체가 되면서 이용 허락을 독점적으로 학회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회들은 학회로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받으시니까 학회가 저작권 귀속 주체가 된다는 경우고요. 그랬을 때 오픈 액세스를 수행하시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보내서 받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받아서 권리 주체가 되신 후에 실질적으로 CC 라이선스를 붙여서 이용자들한테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용자는 유통기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가요, 저작권 양도 동의서 작성하시고 접수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달아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저작권 귀속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학회잖아요. 확실하게 귀속 주체되자는 얘기입니다. 어설프게 되시면 나중에 저작권 그 소송에 말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작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지키셔야 나중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자가 소송을 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누가 거냐면요. 한국복사권조정센터처럼 본인들이 어떤 그 저작권 관리에 대한 역할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곳에서 애매한 관계에 있는 저자들을 몇 명을 모아요. 모아서 같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자들이 소송을 걸지는 않아요, 대부분. 근데 어쨌든 학회 입장에서는 원 저작권자가 아닌 학회가 실질적인 저작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확실한 권리 주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저작권 양도 동의서의 구성 요소와 작성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우선 여기 처음에 제가 써놨는데요. 우선 한글 파일로 좀 써놨습니다. 이게 저작권 이양 동서 이렇게 써놓으신 데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학회 중에 몇몇 학회들이 혹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딱 한문 겁니다. 그냥 다 넘긴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송권을 찾아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저자들이 학회한테 저작권을 넘기는 그 당시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넘겼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게 정권을 다 넘긴 것이 아니다 이런 그 판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저작권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양도를 확실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을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요. 저작권 양도를 받으실 때요, 주요 구성 요소는요, 학회가 그러니까 학회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주는 입장에서 권리와 조건들을 명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학회가 저자한테 저작권을 받아야 되니까 양도받을 때 양도한다는 내용, 그건 저작 재산권이 7가지의 재산권이 있거든요. 그거 다 넘긴다는 식으로 적든지 그 중에 몇 개를 넘긴다든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표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양도할 단서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넘기는 논문의 경우가 표절시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단서를 달아주는 거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회가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받고 나서 그냥 거기서 끝 이렇게 문구를 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학회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받았으면 저자한테 반드시 양도 후에 원 저작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또 권리를 표현하시는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어떤 권리 내용만 다 해주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조건하에서는 그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조건도 확실히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제한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저작권 양도 동의서에는 학회가 저작으로부터 받는 양도 내용을 명시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네가 지켰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단서 조항, 그 다음에 저자한테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조건 하나에서만 할 수 있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인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학회 특징에 따라서 아마 저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이사항들. 그래서 학회만이 다른 학교와 틀리게 본 학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사항들을 어떤 명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학회가 저자들로부터 양도를 받을 때 양도 내용과 단서를 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작성 규칙입니다. 요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티클과 관련된 카피라이트는 넘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신 이것이 억셉트 됐을 때 보통 이 억셉트는 대부분 포스트 프린트를 얘기합니다. 프리프린터는 대부분 저자한테 저작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사가 딱 끝난 포스트 프린터부터 저작권은 학회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셉트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이게 당신이 나한테 넘깁니다라는 문구는 상투적인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베타적 권리와 라이선스를 넘기는데 그 뒤에 어떤 걸 넘긴 건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양도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논문을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논문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저자들은 워런트 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을 여기다 달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 카피라이트 트랜스퍼 어그리먼트를 가지고 계신 걸 보시면 워런트라는 용어를 쓰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 단서 조항이에요. 요거 지키는 하나에 있어서
양도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 즉 양도 받아서 사용하되 이 단서 조항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저자 책임이지 학회 책임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양도 내용과 단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양도 내용은 제가 여기서 적었습니다. 학회가 양도 받아서 행사하게 될 배타적인 권리와 라이선스고요. 단서는 저자로부터 양도와 서명에 대해서 당신이 서명해서 나한테 넘길 때 어떤 것들은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워런트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회가 양도를 받을 때 저자한테 요구해야 되는 단서 조항과 그 다음에 저작권법에 정확히 얘기하면 저작재산권에 있는 어떤 권리들까지 내가 다 가져온다라는 식의 양도 내용을 정확히 적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받았으니까 저자한테 이제 권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 범위 부분인데요. 대부분은 저자는 may 어쩌저쩌고 할 수 있다라고 적죠. 그 다음에 retain 된다, 계속 유지된다, 그 권리만큼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권리 범위를 정확히 적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범위는 보통 rights of authors라고 하는데요. 그 저자가 당신이 나한테 양도를 하는데 양도하는 조건 하에서 아티클의 특정 버전, 왜 버전을 썼냐면요. 버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프리프린트가 있죠. 포스트 프린트가 있고요. 파이널, 퍼블리셔 버전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버전 중에 어떤 버전을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의 내려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프리프린트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학회가 한두 학회가 있고요. 대부분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셀파 로미오에다 등재하실 때요. 셀파 로미오에도 세 가지 등급을 나누게 되거든요. 도대체 프리프린트가 가능하냐, 포스트 프린트가 가능하냐, 파이널 버전이 가능하냐, 세 개 다 가능하냐, 두 개만 가능하냐, 이걸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인데 당신이 그것을 디파짓 할 수 있는데도 장소가 웹사이트냐, 국가에서 인정한 데냐, 아니면 모든 any 리파지토리를 다 원하는 것, 다 해도 되느냐, 이걸 정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당신이 아카이빙 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도 돼요, 포스팅도 돼요, 어떤 how, 행에 대한 이야기도 권리 내용에 잘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권리 내용을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다 허락을 하긴 하는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이 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좀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